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1월 27일 NBA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럿과 시카고 먼저 보겠습니다. 예, 샬럿은 현재 라멜로 볼이 GTD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카고는 큰 뭐, 기존 결정자 말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샬롯이 직전 경기에서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97점밖에 넣지 못해서 패했는데 좀 다른 팀도 아니고 피닉스한테 저렇게 패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닉스가 크리스 폴 하나 말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다 벤치 자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했다라는 점은 일단은 뭐 공격력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피닉스한테 128점을 실점했다. 이건 수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샬럿의 어떠한 실점을 보면 122점, 이 정도면 거의 리그 탑급 실점입니다. 예. 거기다가 3점 감은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고 어, 다른 부분, 뭐 다른 스탯들이 뭐 어시스트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리바운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저 페인트 존에서의 점수가 높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페인트 존 점수가 높다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페인트 존 점수가 높은 이유는 이 3점 슛, 그다음에 필드 골이 퍼센테이지가 지금 낮잖아요. 평균보다 낮잖아요. 48%가 리그 평균인데 샬럿은 46%. 샬럿의 2점은 46%. 샬럿의 3점은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페인트 존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샬럿은 지금 최악인 상황이다. 제가 봤을 땐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흐름이. 예. 반면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직전 인디애나와의 경기에서 뭐 백투백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4쿼터에서 정말 쓰레기 경기력을 보였죠. 야, 그렇게 4쿼터에서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잭 라빈이 자기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팀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턴오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4쿼터 클러치 타임에서 턴오버만 3개인가 4개인가 됐었어요. 뭐 이길 수 없죠. 클러치 타임에서 턴오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부셰비치와 드로잔의 어떠한 폼은 여전히 뭐 뜨거웠고, 일단 3쿼터까지만 해도 상당히 잘했던 시카고입니다. 예, 4쿼터에서 한 번에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뭐 경기를 그르쳤는데, 두 팀 경기 스케줄은 비슷해요. 24-25 백투백하고 24-25 백투백하고 오늘 경기를 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샬럿을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예, 아무리 봐도 샬럿을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다. 뭐 최근 NBA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이것도 샬럿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제가 본 제가 두 눈으로 본 경기력과 스탯상으로는 도저히 샬럿이 이길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볼은 계속 GTD예요. 그리고 계속 결정을 하는데 오늘 경기도 볼이 안 나온다면은 시카고가 마인을 무난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경기는 시카고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더가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에 브루클린과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브루클린은 참 용한 팀입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듀란이 빠지면서 완전히 엉망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23일 유타전부터 어빙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예, 어빙이 폭발하면서 23일까지 폭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어빙이 좀 주춤하니까 세스커리가 살아납니다. 세스커리가 3점 10개 던져서 7개 집어넣어요. 비록 경기는 졌지만 상당히 잘 싸운 경기입니다. 하지만 얻은 것보단 잃은 것도 있어요. 일단 어빙의 체력, 클락스톤의 체력. 이 체력이 특히 어빙 같은 경우는 21일 경기부터 너무 많이 뛰었어요. 20일 경기서부터 너무 많이 뛰었어요. 어제도 어빙이랑 클락스톤이 거의 한 38분 정도 뛴 걸로 아는데, 그리고 오늘 백투백입니다.
제가 봤을 땐 브루클린으로서는 조금 힘을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다못해 어빙이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힘을 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디트로이트가 조금 경기하기가 수월하겠죠. 디트로이트는 수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보그다노비치, 뭐 커닝햄, 아이비, 샤딕베이 슛감 다 좋아요. 예. 직전 경기 미러키전에서도 3점 슛감이 거의 한 4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만큼 슛감은 좋습니다. 그럼 왜 졌냐? 수비를 안 하니까 지죠. 예. 수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예, 수비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 5경기 125점이에요. 리그에서, 최근 5경기만 봤을 때 리그에서 가장 많이 실점하는 팀입니다. 예. 하지만 공격력만큼은 나쁘지 않고, 자, 하지만 일단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앞서 있고, 브루클린은 지금, 연전, 백투백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약간의 어떠한 어빙의 어떤 출장 시간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브루클린이 경기를 이기더라도 이 8.5라는 핸디캡은 극복하기 쉽지 않다. 예. 오히려 저는 이 경기가 디트로이트가 잡을 수도 있는 경기, 잡고 싶지 않지만 잡게 되는 경기 있잖아요. 어? 아, 이기고 싶지 않았는데 이기게 되는 경기. 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빙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어빙의 체력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브루클린이 어빙 말고 뭐 오닐이나 시몬스 너무 못해요. 그냥 여기는 클락스톤밖에 없어요. 어빙하고 클락스톤밖에 없어요. 뭐 세스커리가 뭐 종종 터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기는 브루클린의 어떤 최근의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득점이 좀 적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브루클린의 수비가 괜찮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의 공격도 어느 정도 막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언더 기반으로 일단 저는 디트로이트의 풀앤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트로이트의 최근 3점감도 나쁘지 않고 3.6%, 예. 그다음에 페인트 존에서 그냥 한 40% 그냥 무난합니다. 예, 무난해요. 저는 이 경기가 디트로이트의 프렌을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브루클린이 벤치 구간을 가용을 하더라도 디트로이트 벤치 구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전 구간은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마이너스 7.4 득실 마진을 보이고 있지만 뭐 해볼만 하다. 그래서 플러스 8.5 디트로이트 프랜승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보스턴과 뉴욕인데, 자, 이 보스턴은 현재 스마트를 제외하고는 다 복귀했습니다. 브라운도 복귀했고요, 브록던도 복귀했고요, 다 복귀했어요. 직전 두 경기에서는 98점, 98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이애미전에서 마이애미라면은 올랜도한테도 98점밖에 득점을 못한다면 마이애미전에서도 100점을 못 넘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브라운도 빠지고 브록던도 빠지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득점을 합니까?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2연패 한 뒤에 홈에서 경기하고 브라운 돌아왔고 브록던 돌아왔고 스마트는 물론 아웃이지만 테이텀 폼 좋고 윌리엄스도 돌아오고, 자, 이런 상황이라면 거기다가 오늘 지역 라이벌 뉴욕을 만난다? 무조건 열심히 뛸 겁니다. 보스턴은. 예. 뉴욕은 직전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수비가 잘 된 건지 아니면 클리블랜드의 공격이 좀 바보 같았었는지 일단 103점으로 묶으면서 승리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전 경기들 보면 125점, 139점, 116점, 123점 실점이 너무 많았어요. 네, 실점이 너무 많았고, 만약에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오늘 보스턴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기는 힘들어 보인다. 물론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를 103점으로 묶어서 승리는 했지만 과연 원정에서도 뉴욕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다.
게다가 현재 랜드를 제외하고는 브론슨도 컨디션이 안 좋고 그라임스도 컨디션이 안 좋고 일단 뉴욕이 가장 좋았을 때는 브론슨이 가장 폼이 좋은 상황에서 랜들이랑 베릿이 서포트를 해주는 그러한 그림이 가장 좋았어요. 근데 지금 브론슨이 폼이 안 좋아요. 브론슨 보면은 올 시즌 내내 브론슨은 22득점 했습니다. 22득점 했는데 최근 5경기 보면은 어, 어? 아, 최근 5경기 보면은 22득점 하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보세요. 마이너스 9점이에요. 예. 오버를 보시면 0.8이에요. 그러니까 브론슨이 있는 동안 10점 까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10점 까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땐 좀 지친 것 같아요. 예, 좀 브론슨이 좀 지치지 않았나. 그나마 랜들은 꾸준하게 폼을 득점력은 유지해주고 있지만, 자, 랜들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도 역시 마이너스 7이죠. 예. 그래서 오늘 경기가 저는 뭐 보스턴이 이길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스턴이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핸디가 문제예요. 핸디가 마이너스 8.5는 뉴욕한테 좀 많지 않나? 뉴욕인데 그래도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뭐 뉴욕이 보스턴을 갔을 때의 경기력은 항상 좀 뭐 썩 좋지 못했었다. 예. 그리고 일단은 뭐 핸디는 배제하고 저는 이 경기 보스턴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휴스턴과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 역시 전 클리블랜드의 원정 성적은 믿지 못합니다. 원정 성적은 믿지 못하는데, 이게 휴스턴이라면 약간 이야기는 달라지죠. 예, 최근 휴스턴 나머지 센군, 뭐, 그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애들은 그냥 코트에서 뛰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린이하고 센군 말고는 지금 전혀 뭐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 휴스턴의 3점 감, 아까 샬럿이랑 비슷해요. 31%, 예, 그리고 31%면 당연히 페인트전 점수가 높겠죠. 예, 그죠? 예. 득점을 해야 되는데 외곽에서 점수 안 나니까 비비고 들어가야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 이 60 페인트전 62점의 상당 부분을 이 생군의 지분인데, 과연 생군이 알렌과 모블리 둘을 극복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닐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결국 생군이 막히면 휴스턴의 득점 루트가 전반적으로 막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경기 아무래도 클리블랜드가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수비가 좋고, 예, 최근 5경기는 조금 실점이 2점 정도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수비가 좋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알렌과 모블리가 일단 페인트전에서 꼬박 득점을 해주고 있으며, 오늘 경기 미첼이 GTD예요. 미첼이 GTD인데 뭐 미첼만 나온다면 전 이거 마엔까지도 무난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미첼 없어도 마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런가요? 하여튼 전 이 경기 언더, 예, 저득점 예상하면서 클리블랜드의 승리, 그리고 마행까지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휴스턴의 경기력, 그 다음에 어떤 상성, 생군이 뭐 알렌과 모블리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득점력에서 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클리블랜드의 마인승 언더까지 예상을 해봅니다. 피닉스와 댈러스 경기는 현재 뭐 우드, 에이튼, 뭐 GT가 있어서 일단 뺐고요.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와 클리퍼스 경기도 이건 뭐 클리퍼스가 이기는데 일단 핸디가 이게 마이너스 12.5인가 그래요. 마이너스 12.5 어렵네요. 예.
그래서 패스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 모두 열람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VIP 픽을 뽑는 것도 다 이 빨간 딱지 안에서 프리뷰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청수의 10% 꼭 부탁드리면서 멤버십 가입까지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엔팀장이었습니다.